우리 아버지는 평생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늘 말했다. 내 아버지 참 구두쇠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너무 싫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다. 장사는 꽤 잘 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을 쓰지 않았다. 정말 단 한 푼도 아끼지 않는 날이 없었다. 옷은 10년 넘게 같은 옷을 입었다. 겨울 코트도 20년은 입은 것 같았다. 구두는 밑창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신었다. 어머니는 가끔 한숨을 쉬었다. 여보, 이제 그 코트 좀 버려요. 그러면 아버지는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아직 멀쩡해. 그리고 다시 입었다. 집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집은 30년 된 낡은 집이었다. 지붕에서는 비가 새기도 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여보, 이제 집 좀 고쳐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살만해. 그게 아버지의 대답이었다. 어머니는 결국 포기했다. 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아버지 통장에는 돈이 꽤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됐다. 아버지가 은행에서 돌아온 날이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통장을 봤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잔액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어린 나도 느낄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다. 그날 밤 나는 물었다. 아버지, 아버지는 신문을 보고 있었다. 왜 돈을 안 써요? 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쓸 일이 없다. 나는 이해가 안 됐다. 그래도 집도 고치고 옷도 사고. 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말했다. 괜찮다. 그게 대답의 전부였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친구들은 새 운동화를 신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같은 신발이었다. 학교에서 조금 창피할 때도 있었다. 어느 날 참지 못하고 말했다. 아버지, 아버지는 철물점 계산대에 앉아 있었다. 나는 화를 내며 말했다. 왜 이렇게 돈을 아껴요? 돈 많은 거 다 알아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중에 알게 된다. 나는 더 화가 났다. 언제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아버지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나는 서울로 대학을 갔다. 그리고 취직도 했다. 가끔 집에 내려오면 아버지는 여전히 같았다. 같은 코트, 같은 신발, 같은 철물점, 그리고 여전히 돈을 쓰지 않았다. 어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다. 그날 장례식에서도 아버지는 조용했다. 눈물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이 조금 원망스러웠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나.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때도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모든 돈을 어떤 곳에 쓰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전화는 이른 아침에 왔다. 동네 이웃이었다. 철물점 문이 안 열려서 가봤는데 아버지가 가게 안에 쓰러져 계신다. 나는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의사는 말했다. 심장마비입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날 나는 묘한 기분이었다. 슬프기도 했지만 어딘가 허전했다.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너무 오래전 일이었기 때문이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동네 사람들은 많이 찾아왔다. 철물점 단골들이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참 성실한 분이었지. 좋은 분이었어. 하지만 누군가는 이런 말도 했다. 근데 참 돈은 안 쓰던 사람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장례식이 끝난 뒤 나는 집 정리를 시작했다. 아버지가 살던 집은 예전 그대로였다. 30년 된 가구, 낡은 식탁, 그리고 아버지의 오래된 코트. 나는 한숨을 쉬었다. 참, 평생 이렇게 사셨네. 그러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통장들이 있었다. 여러 개였다. 나는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잔액은 생각보다 많았다. 아버지는 역시 돈을 많이 모아두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 모아놓고 왜 한 번도 안 쓰신 거야? 하지만 통장을 넘기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다. 같은 날짜였다. 매달 같은 날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는 눈을 찌푸렸다. 이게 뭐지? 다시 살펴봤다. 10년, 아니 20년 가까이 매달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금액도 작지 않았다. 나는 계산기를 꺼냈다. 그리고 대충 계산해 봤다. 이거 합계가 엄청난 돈이었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이걸 어디에 보낸 거지? 나는 통장을 더 자세히 봤다. 이체된 곳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한빛복지재단.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게 뭐지?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아버지는 평생 돈을 안 쓴 사람이다. 그런데 20년 동안 매달 큰 돈을 어딘가에 보내고 있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에 아버지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늘 같은 코트를 입던 모습, 낡은 구두, 그리고 비가 새던 집. 그런데 아버지는 그 돈을 쓰지 않았다. 대신 어딘가로 보내고 있었다. 20년 동안 나는 결국 다음 날 그곳에 직접 가보기로 했다. 한빛복지재단.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아버지가 왜 평생 모은 돈을 그곳에 보내고 있었는지. 하지만 나는 그곳에 도착한 뒤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왜냐하면 그곳 사람들은 나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혹시 김성철 씨 아드님이십니까? 나는 놀라서 물었다. 네, 맞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말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군요. 저희는 언젠가 오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은 여기 아이들이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고요?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는 믿기지 않았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돈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주 작은 돈도 아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20년 동안 어딘가에 큰 돈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직원에게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잠깐,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단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은 생각보다 오래되어 보였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웃고 있는 얼굴, 가족 그림, 그리고 작은 집 그림. 나는 그 그림들을 보며 걸어갔다. 직원이 작은 사무실 문을 열었다. 여기 앉으세요. 나는 의자에 앉았다. 직원도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아버님은 20년 넘게 이곳을 후원하셨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20년이요? 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기록이 있었다. 후원자 이름, 김성철.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날짜.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나는 말을 잃었다. 이게 직원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님은 단순한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이 아버님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아버지라고요. 나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직원은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버님은 처음에는 그냥 후원을 시작하셨어요. 아주 조용히요. 이름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작게 말했다. 그럴 것 같네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몇 년 지나고 나서 한번 직접 오셨습니다. 나는 놀랐다. 여기에요? 네. 직원은 웃으며 말했다. 그날 아이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말도 별로 안 하셨습니다. 나는 상상이 됐다. 아버지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직원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버님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셨거든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와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원은 말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아버지 모습이 떠올랐다. 낡은 코트를 입고 철물점 계산대에 앉아있던 모습. 그리고 쓸 일이 없다. 그 말. 나는 작게 중얼거렸다. 쓸 일이 없었던 게 아니네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미 쓰고 계셨던 거죠.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살짝 열렸다.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직원이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아이 하나가 서 있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였다. 아이는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철물점 아저씨 아들이에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철물점 아저씨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아버지요.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 아버지 왜 안 와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 아이를 바라봤다. 우리 아버지 왜 안 와요? 아이의 말이 가슴을 세게 때렸다.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직원이 아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야, 잠깐 밖에서 기다릴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를 한 번 더 바라봤다. 정말 철물점 아저씨 아들이에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아이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우리 아버지, 좋은 사람이에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아이는 문을 닫고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직원이 천천히 말했다.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작게 물었다. 아버지가 여기 자주 오셨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는 가끔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직원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 거의 매달 오셨어요. 나는 믿기지 않았다. 매달요? 네, 후원금을 보내는 날이 있죠? 나는 통장을 떠올렸다. 같은 날짜, 매달 같은 날. 직원은 말을 이어갔다. 그날이 되면 꼭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셨어요. 나는 천천히 물었다. 무슨 일을 하셨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학교 숙제도 봐주시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리고 항상 같은 걸 하셨어요. 같은 거요? 네. 직원은 창문 밖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즘 힘든 일 없니? 학교는 어떠니? 꿈은 뭐니?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나는 그 질문을 아버지에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은 아버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어른이었거든요. 나는 눈을 감았다.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때 나는 늘 불평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돈을 아껴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살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다. 그때 나는 몰랐다. 아버지가 이미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는 왜 여기에 오기 시작하신 겁니까?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이야기는 제가 하는 것보다 이걸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은 책장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나는 사진을 받았다. 그리고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 품에는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이 아이는 누굽니까?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나는 사진을 다시 봤다.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직원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여기 오기 시작한 날이 그 아이가 이곳에 맡겨진 날이었거든요. 나는 사진을 꽉 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평생 돈을 쓰지 않은 이유가 어쩌면 어머니와 그 아이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둘은 지금의 기억보다 훨씬 젊었다. 어머니는 아이 하나를 안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들고 직원에게 물었다. 이 아이는 정말 누군지 모릅니까? 직원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직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버님이 처음 이곳에 오신 날이 약 20년 전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직원은 말을 이어갔다. 그날 아버님이 이 사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부탁이요?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에게 이 사진 이야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요? 직원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그 이유는 저희도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원은 그때의 목소리를 떠올리듯 말했다. 이 아이는 이미 충분히 아픈 아이입니다. 괜히 옛날 이야기를 꺼내서 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심장이 조금 세게 뛰었다. 그럼 이 아이가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곳에 맡겨졌던 아이 중 한 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사진을 다시 봤다. 어머니는 아이를 꼭 안고 있었다. 그 표정은 참 따뜻했다. 마치 자기 아이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웠던 겁니까?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마 잠깐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보면 직원은 컴퓨터를 열었다. 그리고 어떤 파일을 찾았다. 이 아이는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 맡겨졌습니다. 그날 같이 온 사람이 직원은 나를 바라봤다. 어머님이었습니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꽉 잡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이곳에 맡겼다. 왜? 직원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그날 어머님이 많이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나는 천천히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직원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그건 저희도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어머님이 아버님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떤 부탁이요? 직원은 천천히 말했다. 이 아이를 평생 도와달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평생 돈을 쓰지 않았던 이유, 집을 고치지 않았던 이유, 옷을 사지 않았던 이유, 그 모든 돈이 이곳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와의 약속이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직원은 조용히 말했다. 네, 아버님은 2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때 문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철물점 아저씨, 오늘도 안 오시나? 그 말이 가슴 깊이 들어왔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아버지가 평생 돈을 쓰지 않았던 이유, 그것은 구두쇠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삶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가장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단순히 어머니가 맡긴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